여러분, 상상도 못할 최후의 300초입니다. 이탈리아 재벌의 아이콘, 페라리 창시자 엔초 페라리가 사형 집행 5분 전 눈물로 남긴 절박한 부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쟁과 배신, 가족의 죽음과 정치 숙청을 모두 견뎌낸 그가 마침내 목숨을 담보로 남긴 한마디에는 세상을 뒤흔들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군수 물자 제작자에서 사형수로 다시 자동차 황제로 거듭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뒤에 감춰진 복수와 연민, 그리고 아들 디노의 비극이 만든 피 맺힌 결단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놓치면 당신은 역사 속 가장 충격적인 드라마를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바로 스크린 앞에 집중하세요. 엔초 페라리가 마지막 눈물로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곧 공개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엔초 페라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되새김질되었고, 그는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불안을 동력 삼아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갔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형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그에게 가족을 잃는 고통을 평생의 악몽처럼 새겼고, 어른이 된 뒤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무력감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 통제는 단지 사업과 레이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나던 거리의 노점상 하나에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 하나에도, 직원들의 사무실 배치에도 그의 손길이 미쳤다. 모든 변화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는 믿음 아래 엔초는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했다. 이 완벽주의는 때로는 부하 직원들에게 까다로운 상사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세계 최정상 레이싱팀으로 올라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자신과 함께했던 동료들, 특히 우고 시보라와 안토니오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했는데, 레이싱 카메라 뒤편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이 일을 선택한 스스로에게도 위선을 느꼈다. 우리는 타이어와 연료를 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증명하기 위해 달린다. 는 그의 선언은 곧 내부 규율로 정착되었고, 스쿠데리아 페라리 드라이버들은 단순히 속도 경쟁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연대감은 기업의 조직 문화를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전쟁과 정치 혼란 속에서도 팀이 흔들리지 않고 성과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다. 한편, 그는 부인 라우라와의 관계에서 커다란 딜레마를 겪었다. 라우라는 그의 일과 열정을 존경하면서도 아이들과의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했다. 임신 중에도 포르토 마르케 레이스를 고집하는 남편을 향해 당신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고 절규했지만, 엔초는 끝내 레이싱의 세계를 떠나지 못했다. 그 결과 가족은 공적 삶의 그늘 속에서 고통받았고,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자신을 찾아 헤매야 했다. 이는 훗날 자식들의 성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 엔초의 첫째 아들 디노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어린 집념으로 남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수물자 제작 기업으로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을 때에도 그는 냉정했다. 비축해둔 자금을 기업의 연명과 직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 여기며 정치권과 결탁하는 과감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후 복구 시대에 폭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공구 사업은 이탈리아 전역의 재건 현장을 누비며 엔초 페라리의 기계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는 곧 그가 다시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부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4년간 봉인됐던 브랜드의 이름이 해제되는 날, 그는 감개무량해하며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명칭 하나는 되찾아야 했다 고 말했다. 1950년대 후반, 그는 최초의 V12 엔진을 장착한 그란투리스모 GT의 차체 외관의 곡선을 강조해 움직이는 조각상이라 불리는 예술적 디자인을 구현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와 그의 미학이 만난 결과였다. 그는 도면 검토를 하루에 수십 번 반복했고, 모형 차체의 바람 터널 실험에도 매번 직접 참관해 미세한 각도 변화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이 같은 통제 중심의 개발 철학은 엔초를 단순한 기업가가 아닌 자동차 예술가로 불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 경영권을 알파 로메오에 빼앗긴 뒤 겪었던 배신감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스스로 설계한 레이싱 카드를 타고 레이스에 나서면서 알파 로메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때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감정을 느꼈다. 승리의 환희와 배신자의 자부심이 교차하는 순간 그는 눈시울을 훔치며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를 알겠다 고 속삭였다. 그때의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회사와 브랜드로부터 다시 독립해 성공을 재확인하는 실존 투쟁의 승리였다. 그러나 최후에는 가장 큰 비극이 그를 덮쳤다. 장남 디노의 근위축증 발병 소식은 엔초에게 삶의 무상함을 다시 일깨웠고 딸 피에로에게조차 기대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해야 했다. 매일 검은 옷을 입고 묘지를 찾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은 대체 왜였는가? 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허망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페라리는 계속 달려야 한다. 는 신념을 놓지 않았고 나이가 70이 넘어선 1960년대에 도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엔진 소리와 타이어 마찰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나는 죽음과 계약한 사나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남겼다는 사실은 단순한 허언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가족을 잃고 전쟁과 전염병의 포화 속을 살아남으며 몸에 새겨진 트라우마가 그를 언제나 죽음과 맞닿아 있게 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위험을 찾아 나선 레이싱 트랙 위에서도 냉혹한 경영전선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늘 자신의 유한함과 마주하며 칼날 같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내가 겪은 모든 고난과 비극이 바로 나를 나로 만들었다. 는 자부심은 그에게 경이로운 추진력이었고 반면에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다. 는 연민 어린 갈망은 그를 인간으로 되돌려주는 유일한 자각이었다. 엔초 페라리가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경이로운 업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스스로 운명을 의심하고 끝없이 질문을 던진 끝에 찾아낸 통찰만이 그를 한계 너머로 넘어가게 했다. 예컨대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었을 때마저 그는 자신의 삶을 전략적으로 다듬어 기사회생의 기회를 움켜쥐었고 전쟁통이 공장 안에서도 혁신을 포기하지 않고 공구 제작 기술을 발전시켰다. 독재자의 숙청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음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기질은 개인적 비극과 공적 성공 사이에서 고개하듯 균형을 잡은 결과였다. 그의 레이싱카가 트랙을 질주할 때마다 그 속에는 죽음과 계약한 남자의 결연한 의지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부탁, 나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 달라. 는 절규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의 위대한 인물에게서 배워야 할 삶의 태도, 즉 고통을 넘어설 용기와 끝없이 자신을 시험하는 겸손을 담고 있다. 영화와 기록을 통해 전해질 그의 목소리가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